자, 재고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 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죠. 자, 재고자산 무슨 자산이냐? 첫 번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뭐 하려고 갖고 있다고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내다 팔려고 갖고 있는 거. 거기에는 뭐 상품이라는 게 있고 제품이라는 게 있고, 팔려고 밖에서 사오면 상품, 내가 만들면 제품.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생산 과정에 있어요. 즉 내다 팔려고 만들고 있는 중, 생산 과정 중에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판매할 자산의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거. 물건을 만드는데 제조업을 다루면 이렇게 제조업이라고 보면 생산 과정에 투입될 것. 이게 뭐겠어요? 원재료겠죠.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게 재고자산의 뜻이에요. 첫 번째 분류부터 봅시다.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시거나 또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보통 다 분류해서 표시하시겠죠. 서비스업의 재고는 제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서비스업의 재고는 뭐가 있을까?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서비스업, 음식업이 서비스업이겠죠. 음식점에서 뭐 갈비를 양념에 재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 그럼 그걸 상품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제공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원재료라는 게 있고 이제 투입될 자산이고, 이게 제조 과정에 들어가면 이게 제공품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 그다음 만들어지면 제품, 다 재고자산이죠. 밖에서 사오면 상품, 팔려고. 예를 들면 떡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쌀이 원재료일 거고 만들어진 떡이 제품일 거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겠어요? 쌀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뭐 반죽인 상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상품 보겠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내다 팔려고 사온 거. 그러니까 생긴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왜 가지고 있느냐? 팔려고 갖고 왔대, 사왔대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은 뭘 사고 파는 거죠? 땅, 건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은 이와 유사한 부동산도 상품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땅인데 이게 왜 가지고 있냐? 판매하려고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탕품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저걸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우리 회사 건물 짓고 영업활동에 사용해요. 활동해? 그러면 저건 이제 토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형자산에 되겠죠. 아니다. 쌀 때 샀다가 사업에 쓰지 않고 비쌀 때 팔려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저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칭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제품.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물건, 생산품 또는 뭐 부산물. 상품과 제품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런 거야. 삼성전자가 TV를 만들죠. 그럼 이제 어디가 사다가 팔겠어요? 뭐 하이마트가 이걸 사다가 팔 거야.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이게 TV를 보고, 아, 이게 삼성전자의 상품이다, 제품이다, 뭐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TV는 뭐예요? 내가 만들었잖아. 뭐 하려고? 팔려고. 그 제품인 거고. 하이마트는 TV가 이게 뭐겠어? 팔려고 사왔잖아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품이지.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공 과정에 있는 것, 즉 만들고 있는 상태를 말하면 반제품을 포함한다.
반제품은 완성된 제품은 아니지만 이 지금 형제 상태로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원재료가 떡이 되기 전에 이 상황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원재료는 뭐 당연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제품 생산에 소비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등을 원재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장품 볼게요.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즉 물건을 만드는 데 투입될 원재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분품, 어떤 소모품, 소모 공구 기구, 뭐 비품, 수선용 부분품. 예를 들면 뭐 공장에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뭐 윤활유나 뭐 소모성 뭐 기계의 벨트, 못, 뭐 이런 것들, 즉 생산 공정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단 뒤에 유형자산 편에서 비품도 나오고 그런데 공구나 비품이 지금처럼 저장품이 되려면 단기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거나 투입될 품목에 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쓰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회계 기간 이상으로 계속 쓰게 될 것 같으면 똑같이 생긴 물건이지만 이거는 저장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쓰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비품 이렇게. 나머지 기타의 재고자산. 자, 그다음에 취득원가 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샀을 때의 금액을 뭐로 적을 거냐. 이름은 이제 상품, 제품, 원재료 이렇게 될 텐데 제품은 사올 수가 없어요. 제품을 사온다는 건 말이 안 돼. 제품을 사온다? 말이 안 되지. 제품을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밖에서 사오면 매입 원가일 것이고 내가 직접 만든다면 제조 원가일 것이고 우리 회계학에서는 주로 제조업을 다루지 않고요. 제조 원가는 이제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 제조 원가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계산되겠죠. 매입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시켜요. 자, 이 취득과 관련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 원가가 있다면 여기다 더하십시오.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빼는 것도 있고요. 빼는 것을 미리 보면 매입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돌려보내는 매입 환출, 또 하자가 있어서 전부 다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값만 깎는 애누리, 또는 하자는 아닌데 대금 결제를 빨리 해서 결제 금액을 깎는 매입 할인, 이 세 가지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제조원가 무시하고 사온 금액 거기다가 기타 원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붙여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을 빼드려요. 첫 번째 이제 매입 원가부터 볼게요. 제조 원가는 여기서 볼 수가 없잖아. 제조 원가는 이제 원가 회계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운반비, 하역비, 하역료, 운반 운임, 매입 운임 운반비, 이런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도 원가를 더하시래.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건 알겠어. 근데 이 기타 원가 중에 더하라 했잖아요. 기타 원가 중에 자, 매입 운임이 운반비예요. 운반비, 뭐 보험료, 하역료 이런 게 있을 텐데 등등등. 지금 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들어갔냐. 이것을 사오면서 들어간 거야. 에? 그러니까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고 보험료도 보험료가 아니야. 하역료도 하역료가 아니야. 그냥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아, 왜 사오는데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안 하지? 운반비는 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야. 팔 때 발생한 운반비가 운반비인 거예요. 사올 때는 운반비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돼.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라고 하면 안 돼? 뭐 이게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보험료가 뭐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배에다 싣고 오면 해상보험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그럼 그 상품에 다 더하는 거야. 하역을 할 때도 돈 들어갔다 그럼 다 상품에 더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가방을 사다 파는 사람인데 이 가방이 부산에 있어. 자, 부산에 가서 가방은 10,000원짜리야. 그 이제 이게 상품이겠죠. 상품의 원가지 이게 매입 원가니까. 근데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반을 하는데 운반비가 들어요. 5,000원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걸 운반비라고 하고 싶다는 얘기지. 이거는 상품이라고 하면 돼. 상품 10,000원 이렇게 적고 돈 나갔고 여기는 운반비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운반비 5,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게 더 쉬운데.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게 한 건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방 10,000원짜리를 운반비 5,000원 들여가지고 서울에서 팔아요. 내 친구가 친하니까 야, 친구끼리 무슨 이익을 붙이냐. 원가에 팔아라.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얼마에 팔겠어요? 원가가 뭐야? 10,000원 받고 팔겠어? 운반비도 들었는데? 당연히 15,000원을 받고 팔아야지. 원가라면. 그리고 보통 같으면 여기다 이제 이익을 붙이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회계처리 이렇게 하면 이게 한 건이면 15,000원짜리야. 원가가 이렇게 알겠는데 굉장히 많은 물건들 다 회계처리를 이렇게만 해놓고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나머지 것들을 다 해당하는 비용으로 바꿔버리면 이 사람은 상품이 10,000원짜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12,000원을 팔면서 2,000원 이익 봤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바보지.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면 이거를 운반비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얘도 상품이라고 해서 상품의 원가를 더해놔야 상품의 취득 원가가 15,000원이 되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가가 15,000원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사올 때 들어가는 건 비용이 아니에요. 그 자산에다 더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야. 이해되셨죠? 내다 팔 때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가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나 애놀이 기타 유사한 항목들은 매입 원가에서 빼시래요. 그 유사한 항목들이 지금 이겁니다. 매입했는데 물건을 잘못된 게 들어왔냐? 나가 이렇게. 그거 빼야지. 매입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제품이네요. 상품이네요. 제품이 아니지. 보낼 수도 있지만 값을 깎는 거. 그 물건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뭐 10일 이내 현금 결제, 뭐 빨리빨리 결제해 주면 좀 돈을 깎아주는 거. 이런 거 무슨 이익 봤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입, 즉 취득 원가에서 줄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개정 과목 명칭이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매입, 환출, 애누리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매입, 환출이라는 얘기는 물건을 사왔는데 이걸 판매자한테 반품 처리하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 그냥. 그거 다 빼버려야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란 매입은 한 상품이 있는데 약간의 파손이 있어요. 약간의 결함이 있어. 약간의 뭐 가방을 사왔는데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다 돌려보내면 환출이고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데요. 뭐 전체 개수 중에 뭐 몇 프로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통보했더니 그럼 얼마를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깎아주는 게 무슨 땡 잡은 건 아니잖아요. 원가를 그냥 줄이라는 거야. 다 잡고 수익 잡지 말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중 이제 코드 번호가 실기에서는 중요하신데 코드 번호는 이름이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번호를 써야 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 써놓은 게 번호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외우는 게 좋겠지만 이게 상품이야. 상품을 사오고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지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로 밑에서 차감한 항목이기 때문에 번호가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이게 매입, 환출 및 애누리고 그 다음에 148번이 매입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상품의 바로 밑에 번호를 쓰셔야 돼. 이게 이 개정 과목의 차감 항목이니까. 그리고 제품은 사올 수는 없어요. 제품은 사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만든 거라니까.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죠. 원재료가 153번이거든요. 원재료를 사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153번 밑에 있는 154번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고 155번이 매입 할인이야. 그러니까 이 번호 두 개 잘 구분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볼게요. 창제상해에서 원재료 20만 원을 매입했는데 대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원재료 샀잖아. 원재료 50만 원? 아니, 20만 원? 대금은 한 달 후에 상거래죠. 원재료 사오는 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듭니다. 20만 원. 그래가지고 봤는데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보했더니
외상대금 20만 원 중에 3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나머지 현금 다 줬대요. 자, 이제 외상 매입금 갚을 거예요.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갚을 텐데 하자가 있어서 돈을 깎는 거잖아요. 깎아서 현금은 좀 적게 나가죠. 17만 원만 나가네요. 그럼 이제 이게 적게 주는 이 3만 원을 뭘 하겠어요?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방식이 원재료를 직접 줄일 수도 있고 원재료를 가만히 살려놓고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차감 항목을 쓰는 거야. 상황이 뭐예요? 하자가 있었죠. 매입, 환출을 한 건 아니지만 애누리 받은 거죠. 계정 과목 같이 씁니다. 3만 원 이렇게. 이 계정에 그대로 이거 직접 빼도 돼요. 실무적으로는. 빼도 되지만 그걸 놔두고 그걸 차감한 항목을 쓴대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때는 이런 거예요. 원재료를 사왔는데 얘처럼 사용하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원재료 자산이니까 이쪽에 잡히겠죠. 원재료 20만 원 하고 이 상황이 생기면 얘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빼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요쪽으로 붙여. 그래가지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해가지고 3만 원. 그래서 이걸 차감해서 이 물건의 취득 원가는 27에서 3만 원을 뺐으니까 17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방법. 이렇게 쓰면. 근데 원재료를 직접 빼면 이게 보이지 않고 그냥 곧바로 20만 원이 17만 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고할 거냐에 따라서 직접 뺄 수도 있고 차감 항목을 쓸 수도 있고. 이게 좀 대손 충당금하고 비슷하죠. 대손 충당금은 원래 오른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빼잖아. 예? 그런 형태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볼게요. 매입 할인은 외상대금을 약정된 할인 기간 내에 지급하고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겁니다. 그것도 매입 원가에서 줄이 돼요. 이거는 지금 하자가 있는 거를 쓰는 거니까 다 돌려보내면 이걸 바로 빼고 일부 깎는 것도 빼고. 근데 이게 이제 매입 할인은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정해진 기간 뭐 며칠 이내에 돈을 빨리 갚으시면 몇 프로 할인해 드릴게요. 사실은 돈 빨리 갚아서 어떤 수익이 생긴 것 같은데 수익 잡지 말고 그냥 취득 원가를 줄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봅시다. 창제상해에서 원재료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한 달 후에 줘요. 상황이 이거 똑같죠. 원재료 20만 원 사갖고 대금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5일 이내에 현금 결제를 하시면 10%를 할인하는 조건이야. 5일 이내에 현금 결제 10% 할인. 이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5일 이내에 결제를 하시면 10% 할인. 그런데 30일 이내에는 갚기로 하는 조건. N은 정가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네트.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날짜에 여기는 퍼센트. 5일,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표현하면 5, 10, N, 3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입 할인을 받고 싶어서 외상대금 20만 원 할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조기에 지급해요. 외상 매입금 이제 갚았다는 얘기죠. 이 기간 안에 5일 이내에. 외상 매입금 20만 원 이렇게 하고 돈 나가는데 할인 받으니까 10% 할인 받았잖아요. 2만 원 할인 받으니까 18만 원만 주면 돼. 그럼 이제 나머지 2만 원 뭐라고 하느냐? 여기 이것에 직접 줄이기도 하고 시험에서는 매입을 했는데 할인을 받았습니다. 매입 할인 2만 원. 이렇게 쓰면 얘하고 똑같이 보고되는 거예요. 요 밑에 매입 할인이라고 붙어가지고 빼는 거야. 원가를 줄이도록. 거기까지가 취득 원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